오늘 할 것은 6단원 확률 분포 두 번째 이야기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거 짧게 딱 정리하고 오늘 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우리 뭐 했냐면 이산 확률 변수. 이거의 확률 분포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얘기했던 중요한 키워드 누구였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거예요. 도수 분포표 말고 확률 분포표. 그지? 그래서 이 표를 완성시키는 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였고 이 표에서 각각의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다? 제가 깜빡하고 늦게 말한 거. 뭐라고 불렀다?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관계.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렀다. 오케이?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진짜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섞여 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 표를 완성하고 나면 그다음 우리 뭐 했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했죠. 평균 어떻게 구했다?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어떻게 구했죠? 표가 나와 있으면 확률 분포 표를 보고 평균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했다고. 그지? 확률 변수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한다. 오케이? 분산 어떻게 해? 분산 정의 뭐였죠? 뭘 제곱해? 편차 제곱해.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생겼다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얘는 이건 정의니까 외우라고 그랬고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였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더라. 그지? 실제 계산은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 루트 씌워서 만든다. 그죠? 이렇게 생겼고 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누구를 했냐면 이항분포라는 걸 했어요. 이항분포 기호가 뭐였냐면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그죠? 이항분포는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항분포 정의가 뭐였다? 말로 하려면 잘 안 나오죠? 마음속으로 외쳐. 이항분포 정의가 뭐였는지. 그거 어제 다 쓰더만 포스트잇에. 읽어. 빨리 한 번 더 읽어봐. 응.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 그랬다? 횟수. 사건 발생 확률을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 그게 이항 분포였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기 지금 N하고 P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N, P가 중요한 이유는 얘도 어쨌든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표를 그릴 수 있거든요. 확률 분포 표라는 걸. 그 확률 분포 표를 그리기 위해서 확률 질량 함수 생각해 볼 거야.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뭐예요? 뭐랑 똑같다? 주사위 6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할 거야. 표를 완성시킨다고 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 어떻게 구해? 그걸 뭐라 불러?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라는 건 n번 반복할 거라며. 독립된 시행을 n번 반복해서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잖아. 그러니까 그 각각의 횟수에 해당하는 확률 자체는 독립시행의 확률 가지고 구한다고요. 그죠?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 2일 확률 등등등은 독립시행의 확률 가지고 구하는 거였다고. 그지? 그래서 표를 완성시킬 수 있긴 있는데
실제로 평균 구하거나 분산 구할 땐 이렇게 안 구하죠. 얘 어떻게 구한다고? n하고 p를 곱해서 구한다고.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np q 가지고 구한다고요. q는 1-p였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뭐 역시나 분산에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구한다 했습니다. 그죠? 이게 어제 한 겁니다. 이게 다죠. 오늘 할 거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게 오늘 할 내용인데 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우리가 어제 이산 확률 변수의 이산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시험 점수 같은 건 확률 변수가 딱딱딱 끊어져 있다고. 80점, 85점, 90점, 95점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는 사람 키나 사람 몸무게나 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같은 것처럼 구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는 녀석, 그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키가 170cm일 확률, 그건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구간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키가 165에서 175 사이일 확률, 이건 말이 돼. 하지만 딱 하나의 숫자를 골라서 정확히 170일 확률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는데, 이 연속 확률 변수도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얘처럼 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산 확률 변수는 어쨌든 확률 변수를 몇 개다 이렇게 셀 수 있잖아. 뭐 숫자가 많을지언정 셀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 그것들을 확률 변수가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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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써놓고 확률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가 완성이 되는데 얘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특정한 값 하나를 가지고 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건 되겠지. 뭐 사람 키라고 생각해 보면 뭐 0cm에서 300cm야. 그 안에 사람 키는 다 들어있을 테니까 0cm에서 300cm 사이에 이거를 다 10cm 구간으로 잘라. 0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30 이렇게 다 자르면 인원수를 셀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드는 건 가능할 텐데 의미가 없어. 그건 10cm 구간으로 잘라져 있는 건데 내가 10cm 구간으로 궁금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나는 160에서 170이 궁금한 게 아니라 165에서 175가 궁금해요. 그럼 그 표는 쓸모가 없는 표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를 만드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를 만들지 않고요. 대신에 그림을 하나 그려요. 그 그림의 이름이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확률 질량 함수고요.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확률을 구할 때 쓰는 건데 쟤처럼 표를 그릴 수 없으니까 이 녀석은 책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대요. 뭐 예를 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 fx다라고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이 녀석이 항상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확률 변수 x가 존재하는 구간이 알파에서 베타 사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겨야 돼요. x축, y는 fx,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여진 전체 부분의 넓이는 1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a, b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 이 곡선을 확률 밀도 함수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로 따져보면 결국 전 구간에서의 정적분 값이니까 전체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걸 그냥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래. 책에 다 써있어. 어디야? 안 써져 있다고? 여기 74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74페이지에 확률 밀도 함수 괄호 1, 2, 3 돼 있잖아. 그죠? 지금 인테그랄 안 써 있다고? 그지? 수투 안 한 사람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써 있는 거죠. 인테그랄만 써주세요. 그래서 넓이를 의미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짜 완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식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사람 키라고 보면
여기가 0cm고 여기가 300cm야. 이게 전체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막 10cm 구간으로 잘라가지고 사람 숫자를 세서 확률을 세보는 거야. 그럼 0에서 10cm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해서 이렇게 막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이 막대 그래프를 다 더하면 1이에요. 확률의 전체 합이니까. 근데 얘네들을 이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든 거야. 이러고 나서 내가 나 160에서 뭐 190 사이가 궁금한데 그러면 160에서 190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확률을 나타내게끔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그때 저 인테그랄 써가지고 원래 스트레스 하던 것처럼 넓이만 그죠? 근데 이제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출 안 한 사람도 이걸 하잖아요. 그럼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곡선으로 그래프가 주어지면 넓이를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다 직선이죠.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선분이 아니라 뭐 2차나 3차 함수를 원래는 주어졌어도 당연히 정적분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게 그 넓이가 되고요. 여기서 이거 이제 우리 RPM에는 안 나오고 RPM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빠져가지고 안 나오긴 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것만 살짝 짚고 가자면 이 전체 구간에서 확률 다 더한 게 1이야 인데 애초에 이 정적분의 인테그랄이라는 것 자체가 다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변하는 동안에 다 더하는 거야. 뭘 더하는 거냐면 직사각형을 더하는 거야. 이거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이거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이거 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나요, 이거? 정적분 할 때 대충 할 텐데 그 구분구적법 뭐 이런 거 할 때. 네, 원래 넓이를 구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원래 넓이를 구한다는 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도형 각각을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수수깡들을 더하는 거긴 한데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전체 구간에서 다 더할 거야 라는 건 얘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하고 연승확률 변수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얘 우리 이렇게 하죠. 시그마 pi 확률 다 더하면 1이다 그러거든요. 이건 확률도 딱딱딱 끊어져 있어. 확률 변수가 1, 2, 3, 4 이렇게 있으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이 떡떡떡떡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하면 1이 되더라 인데 얘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확률 변수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률들을 다 더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다? 전체 구간에서 이거 다 더하면 1이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눈치챈다? 요 녀석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시그마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fx, dx 통째로가 뭐를? p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확률 구하래. 확률 어떻게 했다고? 시그마 pi 안에 x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연속 확률 변수 가지고 평균 구하세요라고 하면 얘는 어쩔 거라고? 전체 구간에서 x, fx, dx 이렇게 생겼다고요. 확률 밀도 함수에 x 하나 더 곱해서 정적분 하시면 이게 평균이 돼요. 마찬가지로 분산도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잖아. 계산을 해보면 또 실제로 계산 어떻게 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잖아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분산 찾을 때 어떻게 할 거라고? 전체 구간에서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실제로 계산을 해도 누가 된다? 제곱의 평균에서 귀찮다. 평균의 제곱을 빼서 찾는다고요. 그래서 이 전 구간의 정적분 인테그랄이 그냥 전 구간 시그마랑 똑같고 fx, dx가 각각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똑같이 생긴 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말했지만 수투까지 다 하고 확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 과정상 우리는 이런 기호도 볼 일이 없고요. 이게 아니라 넓이를 구하려고 해도 여기다 x를 하나 곱하고 x 제곱을 곱해야 돼. 차수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1차 함수까지는 어떻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2차 함수부터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넓이가 확률인데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물어봐요. 그래서 책에 안 나옵니다. 정석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정석이니까 그런 거고 그 외의 책은 얘네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볼 일은 없지만 막 외우기 되게 어렵다거나 새로운 내용 아니고 이거랑 연결해서 이어보면 뭐 거의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냥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책에는 없지만 기억은 해두시라. 오케이? 아무튼 지워도 되나요? 이거 지우고 딴 얘기 하려고요? 책이 없는 내용이니까 이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연성확률 변수에서는 그래서 물어보는 게 거의 확률이에요. 이렇게 무슨 뭐 평균 이런 거 구하라고 안 나오고요. 옆에 있는 거 문제로 살짝 가서 봐도 뭐 유형 1번, 유형 2번 뭐 요 정도거든요. 유형 1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뭐 484번 이런 거 봐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온 거야. 484번. 484번 이런 거 보시면 0에서 2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그림과 같대. a 어떻게 찾으면 돼? 0에서 2 사이에서 전체 넓이가 1이다. 그죠?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이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요.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확률이 음수가 된다는 건데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확률이 음수면 안 되니까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되고 전 구간에서 넓이가 1이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구간의 넓이가 확률과 같아야 돼. 그래서 484번 그런 식으로 구해보시면 되고요. 486번도 볼까요? 확률 밀도 함수 fx가 될 수 있는 걸 찾으래. 1번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x축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죠? 2번 돼요 안 돼요? 2번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요? 넓이가 2잖아요. 1이 아니고. 3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밑에 있으니까요. 5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넓이가 2잖아. 그지? 4번 되겠죠. 뭐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다. 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뭐 A 값 찾으세요. 아니면 뭐 넓이 구하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누굴 주로 보게 될 거냐면 여러분은 얘를 주로 보게 될 겁니다.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이항 분포가 있었다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서 특별한 녀석으로 정규 분포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정규 분포라는 녀석은 정규 분포의 정의가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좀 전에 수업해서 외우고 있는 거야. 나도 안 외워요. 좀 전에 칠판에 써가지고 외우고 있는 거라고. 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확률 밀도 함수면 그걸 정규 분포라고 한대요.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하긴 할 텐데 일단 그 전에 식을 먼저 보면 뭐 숫자 2는 원래 상수고 파이도 우리가 아는 그 상수고 요거 시그마는 표준 편차의 그 시그마예요. 요 2는 자연상수 2거든요. 뭐 혹시 안 배운 사람은 그냥 숫자야. 파이 같은 무리수예요. 뭐 2점 얼마 되는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야. 여기 지수 이거는 지금 이 위에 지수로 올라가 있는 건데 요 시그마는 역시나 표준 편차고요. m이 평균이에요. x는 변수죠. 그지? 이 식이 완성이 되려면 x는 변수니까 원래 저 따위고 파이나 뭐 e 같은 건 그냥 숫자니까 있는 거고 그럼 뭐야? 시그마하고 m이 정해져야 저 식이 완성이 돼요. 내가 어떤 확률 변수를 골랐냐에 따라서 뭐 사람 키냐, 사람 몸무게냐에 따라서 평균도 달라지고 표준 편차도 달라질 거잖아. 그 두 가지 요소가 결정이 나야 식이 딱 확정이 돼요. 식이 확정이 돼야 그래프가 딱 그려지고 그래프가 딱 그려져야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물론 우리가 직접 족분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냐면 대문자 n이고요. 괄호 안에 누굴 쓰냐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의 제곱을 써요.
우리 이항분포에서는 요거 두 개가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몇 번을 시행하는지, 한 번에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그 두 개를 알아야 확률 질량 함수가 딱 결정이 나잖아요. 얘는 뭐라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알아야 확률 밀도 함수가 딱 결정이 나요. 아하.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이 곡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 두 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m이랑 시그마에 적당히 숫자를 넣잖아요. 그럼 얘는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대. x축이고요. 아니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런 성질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중에 생긴 게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 x좌표가 m이에요. 평균. 요 평균. 여기 평균. 이걸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인 모양이고요. 종 모양의 곡선이고요. x축에 점점점 닿아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대요. 이 교회에 달린 종이죠. 절에 있는 종 말고 교회에 있는 종, 이렇게 스커트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곡선이 얘래요. 기본적으로 m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x축이 점근선. 전체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정적분하면 1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내가 원하는 구간 넓이 딱 잡아가지고 구간 딱 잡아가지고 정적분하면 그게 확률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실제로 m이랑 시그마가 변하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여기 딱 가운데가 m이니까 평균이 커지면 이 곡선이 옆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겠죠? m이 작아지면 이쪽으로 이동해요. 이 종의 꼭대기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보면 그게 평균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그마는 뭐냐면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데이터들이 평균 멀리 존재한다는 거야. 그죠? 시그마가 작다는 건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변할 거냐면 시그마가 커져. 시그마가 커져. 많이 퍼진다는 이야기죠. 그림이 어떻게 돼? 약간 납작하게 돼. 산의 높이가 낮아져요. 전체 넓이는 1로 동일하거든. 근데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건 평균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위에가 눌리고요. 그래서 옆에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시그마가 작아지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즉 분포가 좀 더 고르게 되면 평균 근처에 많이 모이는 거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뾰족한 녀석이 되겠죠. 그죠? 옆에 눌러가지고 가운데가 솟아오른다고요. 어허. 그냥 통째로 이렇게 훅 올라가는 이런 건 없어요. 그럼 넓이가 달라지잖아. 넓이는 1이어야 되거든. 그지? 옆에가 눌리고 가운데가 솟아오른다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 m의 값에 따라서 꼭대기가 어디 있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고요. 시그마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산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가 결정이 나요. 오케이? 이 정규 분포 중에 근데 조금 더 특별한 정규 분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데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표준 정규 분포래요. 얘는 누구냐면 하필이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그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요. 이거는 뭐 사람 키냐 몸무게냐에 따라서 평균도 달라지고 표준 편차도 달라져. 그런데 어쩌다 보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가 있을 거라는 거야. 얘를 특별히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정규 분포이긴 하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바뀐다? 루트 2파이 분의 1에 2에 얘 뭐야?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훨씬 간단해졌죠. 물론 충분히 복잡하지만 대신에 확실한 건 뭐야?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결정이 났으니까 곡선의 모양이 하나예요. 딱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치? 이걸로.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어. 우리는 구분을 못하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가운데가 딱 0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표준 정규분포의 곡선인데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곡선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리 넓이를 구해둘 수가 있어요. 넓이를 미리 구해놓는 거야. 그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값들을 다 구해두는 거야. 책 제일 뒤에 가서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약간 상용 로그 표 비슷하죠. 상용 로그도 1.00부터 9.99까지 상용 로그의 값, 근사값 미리 구해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우리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주로 Z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 위에 있는 거 보면 그림 이렇게 생겼죠. 책에 있는 거 보시면 축이 Z축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가 0이고 여기 색칠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했냐면 P, Z가 Z 사이에 있을 확률, 그게 여기 있대요. 그러면서 이 소문자 Z, 오른쪽에 있는 소문자 Z의 값을 표로 그려놓은 거라고. 보는 방법은 상용 로그 표랑 똑같아요. 여기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찾고 둘째 자리 찾아서 가시면 돼요. 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요? 오늘 며칠이야? 18일? Z가 1.18 사이에 있을 확률 얼마예요? 3810. 그죠? 0.3810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이거 어떡하지? 1에서 3 사이.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준 정규 분포표는 항상 0에서 Z까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1에서 3까지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3까지에서 0에서 1까지를 빼시면 되죠. 그죠? 0에서 3까지는 4987이고요. 0에서 1까지는 3413이니까 둘이 빼서 뭐 나오겠지 뭐. 그죠? 무슨 말인지 되죠? 얘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야. 그럼 이건 어쩐다?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따로 구하시면 되죠. 이건 0에서 1까지랑 똑같을 거 아니야. 0에서 좌우로 대칭이거든요. 그죠? 얘는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지만 그건 0에서 1까지랑 똑같고 0에서 3까지의 값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요. 그래서 이 표준 정규분포라는 건 그래프의 곡선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줄 수 있고 계산되어 있는 값은 표에서 그냥 찾아서 답을 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말했지만 얘는 되게 특별한 녀석이에요. 하필이면 이렇게 생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따위로 생겼을 거거든요. 게다가 말했잖아. 뭐 내가 어떤 거 가지고 할 거냐에 따라서 식은 계속해서 달라질 거예요. 계속해서 달라진 녀석을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원래 평균이 0이 아니고 표준 편차가 1이 아니었던 녀석을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거예요. 그 과정을 표준화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냐면 그 책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는데 우리 어제 했던 거 중에 이거 봐요. 요 확률 변수에다가 A 곱하고 B를 더할 거야. 평균은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그죠? 분산 어떻게 바뀌었다? A 제곱 분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확률 변수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눌 거야. 요렇게 생긴 녀석의 평균, 요렇게 생긴 녀석의 분산을 한번 찾아보면 얘는 EX-M 나누기 시그마 되죠. 이게 뭐야 이거? 0 되겠죠. EX가 M이니까 분자가 빵이잖아요. 밑에 거 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M 하는 건 원래 분산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시그마 분의 1을 곱하는 게 중요하거든. 시그마 제곱 분의 1의 분산인데 분산이 원래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 시그마 제곱분의 1을 하면 얘는 당연히 1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확률 변수 x 원래 지멋대로였는데 얘를 이렇게 바꿨더니 평균이 0으로 바뀌고 표준 편차 분산이 1로 바뀌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바꾸는 거 얘를 우리 z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이 0이 아니었던 걸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가 1이 아니었던 걸 1로 만드는 거야. 확률 변수 x를 z로 바꾸는 겁니다. 얘가 표준화라고 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원래 지멋대로 생겨 먹었던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니까 미리 짜여져 있는 표에다가 수치를 찾아가지고 답을 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무거나 막 넣어서 하나 해보면 여기다 하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 키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1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인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그래서 내가 고른 사람 한 명이 16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을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예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 식에다가 m에다가 160 넣고 시그마에 10 집어넣어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막 이거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에 여기가 160 표준 편차가 10 표준 편차는 이쪽에다가 메모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여기서 뭘 알고 싶다고? 16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 요 확률이 궁금하더라 그 얘기야. 그 말은 이 부분에 넓이 구하세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얘는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없다. 계산도 미리 안 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뭐 할 거다? 얘를 z로 바꿀 거다. 확률 변수 z로 바꾸는 방법이 뭐였다? 이거였다. 여기서 다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똑같겠죠? 식을 똑같이 다 바꾼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면 m이 160이고 시그마가 10이란 이야기니까 160이랑 10을 집어넣으면 자리가 없네. 160이랑 10을 집어넣으면 얘는 누구로 바뀔 거냐면 0으로 바뀔 거고요. 얘는 이걸 뭐라고 할 거라고? Z라고 할 거라고요.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 얘는 여기 160 넣고 여기다 10 집어넣을 거잖아. 계산해보면 얼마 돼요? 2가 되죠.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16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은 확률 변수 Z가 0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똑같더라. 그런 얘기가 돼요. 이거를 그림에다 그릴 때 이렇게 많이 해요. X축에 정규분포 곡선 그려놓고 평균이랑 내가 원하는 값들을 쓰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라고 밑에다 축 하나 더 그어요. 이 축은 누구냐면 당연히 Z고요. 160에 해당하는 Z의 값, 180에 해당하는 Z의 값들을 계산해서 찾는 겁니다. 찾아보면 160에 해당하는 Z의 값은 X가 Z로 바뀌는 과정에 따르자면 160이었던 숫자는 0으로 바뀌게 되고요. 180이었던 숫자는 2로 바뀌게 돼요. 물론 Z도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을 건데 어차피 생긴 모양이 똑같을 거니까 곡선을 또 그릴 필요는 없고 축만 잘 정해서 요 수치를 Z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 확률 구하세요니까 이건 표에서 그냥 찾아서 구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지? 이렇게 생긴 확률 구하세요. Z로 바꾼 다음에 표에서 찾으면 끝난다.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예제 풀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뭐라고 했냐면 표준화라고 이야기했어요.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 빼고 편차로 나누는 거. 이렇게 하면 평균이 0으로 바뀌고 표준 편차가 1로 바뀌어. 그래서 그냥 정규분포가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표준화라고 하는데 이거 잘 보면 얘가 뭐다? x-m.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편차라고 했다고. 그죠? 우리 분산할 때 나왔던 거잖아. 이거 편차야, 편차.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분모는 뭐다? 시그마니까 표준 편차잖아. 얘가 Z란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표준 편차를 우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럼 편차가 표준 편차의 Z배다 그 소리야. 즉 Z는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Z야. 여기 다시 와서 보면 16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을 물어봤는데 평균이 160이라고 했거든. 180이야.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160에서 180까지 표준 편차 몇 개 들어가 있어? 2개 들어가 있잖아요. 표준 편차가 10인데 여기가 평균이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2칸 가야 된다고. 표준 편차 2개. 그래서 Z값이 얼마라고? 2라고요. Z라고 하는 건 결국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인데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랑 비교해서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느냐 가지고 그냥 표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계산할 때 좀 빨리 돼요. 이거 매번 이렇게 쓰는 게 엄청 귀찮거든요. 그 숫자 딱 보고 평균에서 표준 편차 몇 칸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재시면 그게 바로 그냥 Z의 값이 되니까 금방금방 거의 암산 수준으로 찾을 수 있다고요. 찾을 때. 네. 예제를 몇 개 보겠습니다. 바로 숫자 대입해서 풀 수 있을 만한 예제를 좀 볼게요. 음. 504번 같은 거 하나 볼까요? (504번)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데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6인 녀석이에요. 참고로 여기 항상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분산이잖아. 표준 편차 제곱이. 근데 여기 36이라고 잘 안 써요. 6의 제곱이라고 많이 씁니다. 분산이 2면 표준 편차가 루트 2잖아. 근데 여기 루트 2의 제곱이라고 많이 쓴다고요. 2라고 써도 돼. 근데 보통은 루트 2의 제곱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이 주어져 있어도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쓰셔야 눈에 잘 들어와요. 그렇게 쓰는 연습을 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생겼는데 다음 값 중 제일 작은 거 찾으래요. 첫 번째 거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12니까 종 모양이야. 여기 꼭대기가 12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6인 녀석입니다. 첫 번째 1번 x가 12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이거 Z로 바꾸면 뭐죠? 12가? 12는 평균이잖아. 그죠? Z값으로 따지면 0이다. 그지? 이건 Z로 살펴보면 0 이상일 확률이고요. 얘는 얼마예요? 0.5 되겠죠? 0이 딱 평균이니까 오른쪽 절반 0.5, 왼쪽 절반 0.5. 그렇지? 0 이상일 확률 0.5. 이렇게 생겼다고요. 두 번째 2번 X가 18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12가 여기쯤에 있고 뭐 여기가 18이라고 볼까요? 18 이하일 확률이야. 그럼 18에 해당하는 Z값을 찾아야겠다. 그죠? Z 얼마예요? 1 되죠? 12에서 표준 편차 한 칸 가면 되잖아. 그치? 얘는 Z가 1 이하일 확률입니다. 얘는 얼마예요? 0.8413이죠. 여기가 3413이야. 거기에 0.5도 생각해야지. 그죠? 얘는 0.5 더하기 0.3413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세 번째는 x가 0에서 12 사이래요. 0이면 뭐 한 여기쯤 있으려나? 0은 Z값으로 얼마예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 2칸 왼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뭐 12는 원래 평균이니까 0이 되겠죠. 이건 0에서 2 사이일 확률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4772 되겠다. 그죠? 네 번째 거
6에서 18 사이래요. P 6에서 18 사이. 그럼 6에 해당하는 Z는 6은 여기 있겠다. 그죠? 6에 해당하는 Z는 마이너스 1 되겠죠. 18에 해당하는 Z는 1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쓰자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는 그냥 0에서 1 사이일 확률을 2배 한 거와 같겠죠. 그렇죠? 좌우로 대칭이니까 5번 18에서 24 사이래요. 24는 이제 여기 오른쪽 어딘가 있겠죠. 18에 해당하는 Z의 값은 얼마? 1. 24에 해당하는 건 2 되겠죠. 그럼 얘는 0에서 2 사이에서 0에서 1 사이를 빼시면 되죠. 그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얘를 구할 때 0에서 2 사이에서 0에서 1 사이를 뺄 건데 등호가 약간 신경 쓰일 수 있거든요. 0에서 2 사이에서 0에서 1 사이를 빼면 엄밀히 따지면 1 초과 2 이하잖아. 그게 얘랑 같으냐고 물어보면 같은 거야. 왜? Z가 1이라는 값 하나만 갖기 위한 확률은 없어요. 빵입니다. 연소 확률 변수는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갖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정적분이라고 생각해보면 아래끝 윗끝이 같다는 이야기여서 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이게 너무 비슷한가? 511번 볼까요? 511번. 칠판 안 쓸 거야. 511번.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사과 한 개의 무게. 사과의 무게다, 그죠? 사과의 무게가 확률 변수야. 평균 250,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그 무게가 220 이상, 265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220이랑 265에 해당하는 Z를 찾으면 되겠다, 그죠? 220에 해당하는 Z의 값은 얼마예요? 평균이 250이고 220이라는 건 표준 편차 몇 칸 가는 거다? 2칸 가는 거다. 그죠?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250, 표준 편차가 15인 녀석인데 내가 궁금한 건 뭐다? 220 이상, 265 이하일 확률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X에 이렇게 생겨서 여기 가운데가 지금 250이고 표준 편차가 15 이렇게 생긴 녀석이란 소리거든. 그런데 궁금한 거 뭐래? 220에서 265가 궁금하대. 그럼 그것에 해당하는 Z의 값을 찾으시면 되죠. 여기가 평균이니까 딱 빵이에요. 여기서 220이랑 265에 해당하는 Z를 찾으시면 되는데 표준 편차가 15래매. 250이랑 20 몇 칸 차이 나요? 표준 편차? 2칸 차이 난다고. 그래 여기 마이너스 2라고요. 여기는 50에서 265야. 15 차이 나잖아요. 표준 편차 한 칸 차이 나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얘는 확률 변수를 Z로 바꾸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소리가 돼요. 물론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면 표준화하는 공식 아까 있었죠. 걔를 기억하시면 돼요. 22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라고 되죠. 220을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서 눈에 금방 들어올 거예요. (518번) 보겠습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오렌지 한 개의 당도는 평균이 14브릭스, 표준 편차가 2브릭스래요.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확률 변수는 누구냐면 오렌지 한 개의 당도입니다. 그죠? 얘를 x라고 보면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14고 표준 편차가 2인 녀석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2000개 오렌지를 수확했을 때
당도가 12브릭스 이하인 오렌지의 개수를 구하래요. 주어진 건 당도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는 건 개수야.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당도가 이렇게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어. 내가 오렌지 하나 골랐는데 그거 당도가 12 이하일 확률 구해봐. 이게 정기분포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에요. 평균 표준 편차 나왔을 때 확률 구하세요. 12 이하일 확률 구하세요. 뭐 14에서 16 사이일 확률 구하세요. 이런 거를 주로 하는데 얘는 갑자기 개수 물어봤다고. 그죠? 오렌지의 개수로 확률 변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도랑 오렌지 개수 사이의 기준이 누구더라? 당도가 12 이하인 오렌지의 개수잖아요. 당도가 12 이하라는 게 포인트겠네. 그럼 일단 뭐부터 해? 당도가 12 이하의 확률을 먼저 구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14, 편차가 2인 녀석인데 12 이하가 필요해. z를 바꿔야겠죠? 얘는 빵이고요.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되겠죠. 표준 편차 한 칸 움직였으니까. 그럼 결국 얘는 누구랑 똑같다?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랑 똑같다.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0.5에서 0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서 빼야죠. 0에서 1 사이가 이거잖아. 0.5에서 0에서 1 사이를 뺀다고. 그치? 그래서 0에서 1 사이가 0.34니까 얘는 계산해보면 0.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12 이하일 확률이 0.16이래. 근데 난 뭘 구하고 싶다? 그래서 몇 개니? 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야. 우리가 지금 0.16이라고 구한 건 오렌지 하나를 골랐을 때 당도가 12 이하일 확률이고 실제로 시행을 몇 번 하는 거다? 2000번 하는 거다. 마치 뭐처럼 생겼다? 개수 물어봤잖아요. 2000번 시행할 거야. 확률이 0.16이야. 12 이하인 오렌지 개수 물어봤다고. 횟수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항분포라고 생각해야 돼. 확률 변수가 누구다? 당도가 12 이하인 오렌지의 개수. 얘를 확률 변수 y라고 보면 얘는 시행 횟수가 2000번. 일어날 확률이 0.16.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거고. 그래서 물어본 건 뭐다? 12 이하인 게 몇 개일 거라고 기대가 되냐? 그 얘기니까 NP 가지고 구하시면 되죠. 320개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요. 이 문제에서 할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제 했던 이항분포라는 건 n하고 p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시행 횟수랑 확률이 문제에 주어져요. 뭐 경우에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하냐면 np 루트 npq 이거 구한다고. 즉 평균하고요.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요. 이항분포라는 건 확률이 주어지면 그거로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규분포라는 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오히려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뭘 구해?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 둘이 약간 이 대치가 된다는 게 보이죠? 확률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구하는 거고 얘는 평균 표준 편차 가지고 확률 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연결이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뭐야? 이렇게 연결이 된 거지. 이걸 어떻게 파악하면 좋으냐면 주어진 게 뭐고 물어본 게 뭔지를 보시면 돼요. 주어진 건 뭐야? 당도가 정기분포를 따른대. 정기분포를 따른대. 그러면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 나왔다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나왔으니까 출발을 여기서 할 건데
마지막에 물어본 게 몇 개니? 확률을 물어본 게 아니라 기대값을 물어본 거라고. 2000개 중에 몇 개야? 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다? 평균 찾으란 얘기구나. 주어진 게 이건데 이걸 찾으래. 그럼 당연히 이 평균과 이 평균은 확률 변수가 바뀌겠죠. 아니, 주어진 평균을 답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확률 구해서 1위로 올라갈 때 확률 변수가 바뀌었다고요. 그 다음에 평균 물어본 거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계속 할 수 있거든요. 확률 변수가 막 바뀔 거라고. 중간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고요. 얘처럼.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문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뭘 볼까? 530번. 530번.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720번 던진다는 데서 냄새가 나죠.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720번 시행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1의 눈이 나온대. 그러면 확률이 얼마인지도 구해지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 또 다시 확률 물어봤어. 시행 횟수에 1의 눈이 나온대. 그럼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마지막에 다시 뭐 물어봤다고? 확률 물어봤다고.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1이 내려와서 확률 찾으란 이야기야.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실제로 해보면 이거지.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해야 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생각해야 돼. 그지? 그럼 얘는 뭐다? 이항분포를 따른다. 시행해서 720번 한 번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 그럼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건 평균 구하겠죠. 120. 분산 표준 편차 구하겠죠. 10 이렇게 구해지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뭘 물어봤다고? 그래서 실제로 1의 눈이 130번 이상 140번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다? 얘가 평균이고 얘가 표준 편차인 거야. 마치 정규 분포인 것처럼 생각해서 계산을 하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림 어떻게 생겼어? 아이, 좋아. 그림을 그리면 x의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인 녀석인데 130에서 140 찾으래요. Z 찾으면 되죠. 여기 Z는 평균이니까 0이고요. 요거 Z 얼마야? 1이죠. 이거 Z는 얼마인데? 2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할 거다? 0에서 2에서 0에서 1을 빼서 찾을 거다. 그 얘기가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률을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종류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내용이 앞에 보면 써 있어요. 책 앞에 가서 내용을 잠깐 볼게요. 76페이지요. (7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정규분포 따른다면서 그 n 괄호 안에 보시면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n이 충분히 크다는 게 옆에 보시면 그 개념 플러스에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np가 5 이상, nq가 5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5 그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니야. 전혀 중요한 거 아니야. 5 이상이야. 그러면 4 주고 너한테 니네한테 막 물어봐. 야 너 그렇게 충분히 큰 걸 준다고요.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는 없어. 충분히 큰지 충분히 크지 않은지 애매하게 안 줘요. 그냥 졸라 충분히 크게 줄 거야. 근사적으로 오면 뭐 근사 아닌 건 뭐 어떡하라고.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충분히 크다는 거의 느낌을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문제인데 숫자를 확 바꿔가지고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건데 6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할 건데 1의 눈이 한 번 이하로 나올 확률 이거 물어봤어. 그럼 이건 정규분포 만드는 게 아니고 독립시행의 확률 가지고 구하는 거야. 6번 중에 빵번 나오는 거 6번 중에 한 번 나오는 거 그거 2개 더 하는 거라고요. 이걸로 무슨 뭐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서 정규분포 이거 아니라고. 충분히 작자 구할 수 있잖아.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걸로 구하면 되는데 얘는 어때? 720번 중에 130번이야.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려면 720C 130에 6분의 1에 130승이고요. 6분의 5는 몇 승이냐? 6분의 5에 590승이야. 이게 130번이거든? 그 131번, 132번 해서 140번까지 이걸 하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충분히 크다고. 이 정도로 극과 극이기 때문에 5보다 크냐 작으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할 수 있느냐? 엄두도 안 나느냐? 애매하게 10번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졸라 크다. 그리고 근사적으로 무슨 그냥 정균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항분포랑 정균포 사이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 실제로 이제 정규분포 끄트머리에 가면 항상 나오는데 요거 확률 변수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어진 게 뭐고 구하라고 한 게 뭔지 이걸 보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지가 나와요. 제일 많이 움직이면 이렇게 여러 번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도 해.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여러분 뭐 그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보시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엄청 자주 나올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확률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중에 빼먹고 넘어간 게 있나 한번 볼까? 앞에 유형 1번, 2번 정도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이제 내용은 제가 다 설명한 거라서 제끼고요. 문제를 몇 개 볼 건데 유형 1번, 2번은 산수하는 거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고 유형 3번 490번 한번 볼까요? (490번) 확률 변수 대문자 x1, 대문자 x2 둘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의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랑 g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fx에 소문자 x1 있죠? 그 소문자 x1이 뭘 나타내는 거야? 대문자 x1의 평균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소문자 x2는 대문자 x2의 평균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기억번. 맞을까 틀릴까? 대문자 x1이 소문자 x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근데 이 소문자 x1이 대문자 x1의 평균이라며. 평균 이상일 확률이잖아. 얼마예요? 0.5지. 그죠? 우변 어때요? x2가 소문자 x2 이하일 확률. 얘도 마찬가지죠. 둘 다 0.5니까 작다는 건 이상한 소리죠. 니은. 좌변에 EX1 이게 뭐다? 소문자 X1. 그죠? X2의 평균은 소문자 X2 둘 중에 누가 크냐고 물어보네요. 그죠? 디귿 시그마 X1, 시그마 X2 표준 편차 물어봤다. 그죠? 누가 큰 거냐? fx랑 gx 중에 표준 편차가 큰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는 누구다? f지. 그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분산이 크다는 이야기니까 분산이 크다는 건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니까 편차가 크다는 건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니까 꼭대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옆으로 퍼져야 되니까. 그제? 리을 좌변 보시면 f 괄호 안에 EX1 있어요. EX1이 누구랑 같은 건데 소문자 X1. 그럼 F의 소문자 X1이야. 뭐 얘기하는 거야? 그 종의 꼭대기, 높이. Y좌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F의 꼭대기 높이. 우변은 G의 꼭대기 높이. 누가 더 높으냐 뭐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유형 4번, 5번도 뭐 아마 할만할 거고요. 유형 6번 산수하는 거니까 뭐 산수 아닌 게 없는데 이거 싹 다 산수고요. 너무 막 넘어가나? 할 게 없어. 다 산수야. 뭐 하다 보면 거의 막 이제 막 암산 될 겁니다. 521번? 521번? 요거는 질문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모집 정원이 360명이 시험에 4,500명이 응시했대요. 응시자의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찾으래요.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치? 그럼 합격자의 최저 점수라는 건 상위 몇 %냐? 살펴보면 되죠. 4,500명 중에 360명이 붙은 거잖아. 합격률이 얼마다? 8%, 8%. 9로 나누면 500분의 40이잖아. 그지? 100분의 8이라고요? 8%.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지. 점수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면 확률 변수 x를 응시자의 점수라고 했을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합격자는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8%. 요 점수 몇 점인지 찾으세요. 그 얘기잖아. 그죠? 실제로 평균 점수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58점. 표준 편차는 1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8%라며. 8%만 합격한 거니까 여기가 커트라인이잖아요. 여기가 8%라는 건 여기가 0.42란 이야기고 0.42에 해당하는 Z는 1.4래요. 뭐 요거 Z값은 0이겠지. Z로 1.4라는 건 표준 편차의 1.4배란 이야기니까 편차가 14란 이야기네요. 그죠? 그리고 최저 점수는 몇 점이다? 58에다가 14를 더해서 72점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합격자의 최저 커트라인 72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요. 유형 11번도 숫자만 좀 보고 가면 봐봐요. 뭐 대표 문제 같은 거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데 마지막에 확률 물어봤죠. 이항 분포인데 확률을 물어봤다고? 근데 CMS가 150번이에요. 당연히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됩니다. 150번 중에 96번 일어날 확률, 150번 중에 97번 일어날 확률, 150 중에 98 말도 안 나오죠. 이거 다 더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너무 크네. 정규 분포라고 치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항 분포라면서 확률 물어봤어? 그럼 다 중간에 정규 분포 끼워 넣어서 확률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거 하나만 볼까요? 540번? 이 540번에 보시면 지금 표 딱 봐도 국어, 영어,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이렇게 네 과목이 나와 있고요. 이제 보면 전체 평균 점수랑 표준 편차랑 실제 주인공의 성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 표준화할 때 표준화를 하는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이 확률 변수들끼리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과목을 더 잘했는지 그냥 점수가 높다고 잘하는 게 아닌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남들 다 높을 때 나도 높은 건 의미가 없고 남들 낮을 때 내가 높은 게 잘하는 거니까 그걸 수치화한 게 표준화다라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 표준 점수 나오잖아요. 원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고 원점수 가지고 나열을 하면 정규분포 곡선이 안 만들어져요. 당연하지. 정규분포 곡선은 인위적인 건데 그래서 그걸
이제 점수 순서대로 약간 이렇게 다시 줄 세우기를 해서 배점을 한 게 표준 점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540번 같은 거 보면 기억번 수학 성적이 과학 성적보다 상대적으로 좋대요. 그럼 두 서로 다른 녀석들끼리 비교하려면 결국 같은 수치로 바꿔야 돼.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표준화 하라는 거예요. 성희의 수학 성적 볼까요? 평균이 83이고 표준 편차가 있는데 실제 이 사람의 성적은 86점이래요. 86점에 해당하는 Z의 값이 얼마야? 1.5 되겠죠. 표준 편차가 2니까 83에서 86까지는 편차가 3이잖아요. 표준 편차의 1.5배 간 거라고. 아니면 이거 하면 돼. 86 빼기 83 나누기 2. 그죠? x-m 나누기 시그마니까. x에서 평균 빼고 편차로 나눈 거. 그치? 예. 그래서 수학에 해당하는 Z는 1.5야. 과학은요? 뭐라고? 1이죠, 1. 73에 표준 편차 5인데 주인공 성적은 78이니까 표준 편차 한 칸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수학을 잘하는 거야? 과학을 잘하는 거야? 수학을 잘하는 거지. 그죠? 똑같이 Z라는 곡선 위에 두면 수학은 1.5고 과학은 1.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과학을 더 잘하는 거죠. 얘 위에 더 조금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학을 과학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나머지 과목들도 대충 어떻게 비교하라고 한 건지 알겠죠? 서로 다른 과목끼리 상대적으로 뭘 더 잘하는 건지. 사실은 줄 세워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전교 속차 보면 되잖아. 그 전교 속차를 수치화한 게 Z값이라고요. 이해되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다 합니다. 나머지 앞에 제가 안 한 거 많은데 이거 다 산수라서 그래요. 이거 제가 해드리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표 문제 웬만하면 피해서 풀었으니까 대표 문제들부터 하나씩 하시고 잘 안 되는 거 헷갈리는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하시고요.